레비 회장은 손흥민의 결정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 손흥민, 토트넘 떠나 맨시티 입단 결정했다. 맨시티와 손흥민이 계약을 체결했다. 손흥민. 레코드 계약으로 맨시티 합류. 역시 손흥민이었다. 압박감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바꿨고, 손흥민은 이제 손꼽히는 원톱이 됐다. 13일, 한국 시각, 트리뷰나에 따르면, 손흥민은 해리 케인이 떠난 후, 그가 보여준 득점력을 대신해야 하는데, 큰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은 그 부담감이 자신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손흥민은 모두가 스텝업을 하길 원한다. 특히 해리가 팀을 떠났을 때는 더욱 그랬다. 케인이 여기에 있을 때 30골이 보장됐다. 누가 이 클럽에서 그 30골을 만들어낼까? 라며 난 이런 압박감을 사랑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때는 이런 압박감이 나를 향상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손흥민의 말대로 케인은 의심할 여지 없는 토트넘의 에이스였다. 토트넘 레전드인 케인은 토트넘에서만 280골을 넣었다.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자였다. 데뷔 시즌을 제외하고 모두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케인은 2015에서 2016 시즌, 2016에서 2017 시즌, 2020에서 2021 시즌 3차례나 득점왕을 거머쥐었다. 20골 이상을 넣은 시즌은 무려 6차례나 되고 30골을 기록한 시즌도 2차례나 된다. 지난 시즌에도 엘링 홀란드에 밀려 득점 2위에 머물렀지만 30골을 폭발시켰다. 하지만 케인은 지난 여름 토트넘을 떠나 독일 명가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었다. 우승 트로피였다. 케인은 숱한 영광에도 불구하고 무관의 제왕이었다. 지난 시즌에는 토트넘이 최악의 부진을 반복하며 트로피는커녕 유럽 챔피언스 리그 진출마저 실패했다. 케인은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토트넘 입장에서도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케인을 큰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특유의 밀당을 이어갔다. 맨유, 맨시티 등의 관심을 받던 케인의 행선지는 바이에른으로 가닥을 잡았고 결국 이적 시장 막판 1억 유로가 넘는 돈에 바이에른행을 확정지었다. 역시 손흥민이었다. 압박감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바꿨고 손흥민은 이제 손꼽히는 원톱이 됐다. 13일 한국 시각 트리뷰나에 따르면 손흥민은 해리 케인이 떠난 후 그가 보여준 득점력을 대신해야 하는데 큰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은 그 부담감이 자신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손흥민은 모두가 스텝업을 하길 원한다. 특히 해리가 팀을 떠났을 때는 더욱 그랬다. 케인이 여기에 있을 때 30골이 보장됐다. 누가 이 클럽에서 그 30골을 만들어낼까? 라며 난 이런 압박감을 사랑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때는 이런 압박감이 나를 향상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역시 손흥민이었다. 압박감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바꿨고 손흥민은 이제 손꼽히는 원톱이 됐다. 13일 한국 시각 트리뷰나에 따르면 손흥민은 해리 케인이 떠난 후 그가 보여준 득점력을 대신해야 하는데 큰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은 그 부담감이 자신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손흥민은 모두가 스텝업을 하길 원한다. 특히 해리가 팀을 떠났을 때는 더욱 그랬다. 케인이 여기에 있을 때 30골이 보장됐다. 누가 이 클럽에서 그 30골을 만들어낼까? 라며 난 이런 압박감을 사랑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때는 이런 압박감이 나를 향상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케인의 전격적인 이적으로 토트넘은 초상집이었다. 한 시즌 30골에 가까운 득점을 책임지던 선수의 이탈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선택은 히샬리송이었다. 히샬리송은 2022년 여름 당시 클럽 레코드의 에버턴을 떠나 토트넘으로 왔다. 많은 기대 속에 영입됐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부진은 올 시즌에도 이어졌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은 손톱이었다.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옮겼고 이 선택은 주요했다.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뛰었다. 리그 15골 -9 도움을 기록 중이다. 팀 내 득점과 도움 모두 1위였다. 특히 득점 레이스는 득점왕을 차지했던 2020-2021 시즌에 버금갈 정도다. 손흥민은 득점왕과 도움왕 동시 석권을 노리고 있다. EPL 역사상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한 선수는 단 6명뿐이다. 앤디 콜,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 티에리 앙리, 디디에 드록바, 살라, 해리 케인만이 갖고 있는 기록이다. 또 2019에서 2020 시즌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10에서 10, 11골 -10 도움을 달성한 적이 있는 손흥민은 2020에서 2021 시즌 17골 -10 도움에 이어 세 번째로 10에서 10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올 시즌에는 EPL에서는 18골 -10 도움을 기록 중인 와킨스만이 10에서 10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골과 도움에 모두 능한 전천후 공격수로 변신했다.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를 자랑한다. 경기를 읽는 시야나 템포 조절 능력까지 더했다. EPL에서 3차례 이상 10에서 10클럽에 가입한 선수는 5명이다. 드록바, 프랭크 램파드, 에릭 칸토나, 웨인 루니, 모하메드 살라가 주인공이다. 이 중 루니가 5번으로 가장 많고 칸토나와 램파드가 4회로 그 뒤를 이었다. 드록바와 살라는 일총 3차례 기록했다. 이 두 가지 기록만 세운다면 EPL 레전드로 손색이 없다. 부담감을 성장 원동력으로 바꾼 손흥민은 끝모를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생일 축하해. 내 동생. 손흥민의 따뜻한 메시지. 메디슨 워커 7일도 동참. 우리 알리 지킴이. 알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 시절 EPL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위용을 떨쳤다. 토트넘에서 7시즌 동안 269경기에 출전해 67골을 터뜨렸다. 알리의 천재적 능력에 모두 감탄했고, 알리가 전성기를 맞이한 토트넘은 황금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2022년 에버턴으로 이적한 후 추락했다.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한 채 각종 논란만 일으켰으며 튀르키예의 베식타시로 임대를 갖다 쫓겨났다. 에버턴으로 돌아왔지만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알리는 부활 의지가 강하다. 프로 의식이 없다. 선수 인생은 끝난다. 등 알리를 향한 부정적 시선이 강했지만 그는 진심을 담은 인터뷰로 상황을 반전시켰다. 모두가 알리를 응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알리는 과거 입양, 수면제 중독 등 아픈 과거를 털어놓으며 부활을 다짐했다. 알리의 부활을 돕는 이들, 알리의 진심의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들이 알리의 주변에 있다. 알리 역시 그들의 진심을 알고 있고 그들의 지지로 힘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손흥민이다. 토트넘 시절 황금기를 함께했던 동료이자 형이다. 손흥민은 알리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알리 역시 손흥민을 향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알리의 28번째 생일이었다. 알리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이들이 있다. 역시나 손흥민은 빠지지 않았다. 손흥민은 델레, 생일 축하해 내 동생, 딜리, 해피 버스데이 마이 브라더 이라고 표현했다. 따뜻한 메시지다. 항상 너의 편이라는 느낌이 담겨 있다. 손흥민과 함께 우리 알리 지킴이 는 또 있다. 카일 워커, 제임스 메디슨, 벤 치렐 등이다. 이들 역시 알리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치렐은 생일 축하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라고 전했고 워커 역시 생일 축하해 마이 브라더 라고 표현했다. 메디슨은 생일 축하해, 사랑해 라고 격하게 반응했다. 3. 토트넘 최고의 영입생. 뉴캐슬전 호러쇼 오른쪽 화살표. 제라드 생각난다. 팬들 조롱. 토트넘 후스퍼는 13일 오후 8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뉴캐슬 어폰타인에 위치한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릴 2023에서 24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33라운드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0에서 4로 패배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승점 60점으로 5위, 뉴캐슬은 승점 50점으로 6위가 됐다. 뉴캐슬이 먼저 앞서 나갔다. 전반 30분 토트넘의 공격권을 잃었고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전방으로 롱킥을 시도했다.
앤서니 고든이 데스티니 우도기와 경합을 이겨냈고 수비 사이로 패스를 넣어줬다. 알렉산더 이삭이 판더펜이 제치며 골망을 흔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뉴캐슬이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전반 32분 페드로 포로가 백패스를 시도했지만 아직 고든이 내려가지 않았다. 공은 고든에게 향했고 고든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판더펜을 뚫고 침착한 마무리를 보여주며 골망을 갈랐다. 전반은 토트넘이 0에서 2로 뒤진 채 종료됐다. 후반도 뉴캐슬이 주도했다. 후반 6분 손흥민이 공을 빼앗겼고 기마랑이스가 한 번에 전방으로 넘겨줬다. 이삭은 토트넘 수비 뒷공간을 허물었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했다. 이삭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깔끔하게 해결하며 점수를 벌렸다. 뉴캐슬이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후반 42분 뉴캐슬의 코너킥 상황에서 고든이 크로스를 올렸다. 파비안 셰어가 수비를 따돌리며 머리에 맞췄다. 셰어의 헤더는 굴리엘모 비카리우 골키퍼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경기는 토트넘의 0에서 4대0로 막을 내렸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판더펜은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걷어내기 3회, 슈팅 블락 1회, 가로채기 2회, 태클 1회, 최후방 태클 1회, 지상경합 1회, 4회 시도, 공중경합 2회, 4회 시도, 볼터치 62회, 패스 성공률 94%, 54회 중 51회 성공 등을 기록했다. 평점은 6.4점을 받았다. 판더펜의 평가는 좋지 않았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판더펜은 뉴캐슬의 전반 2골 당시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졌다. 세 번째 실점을 막기 위해 빠르게 따라갔지만 이삭을 막지 못했다. 몇 차례 좋은 수비를 보여줬지만 수비나 공격 모두 좋지 않은 하루였다. 라고 평가했다. 판더펜의 처참한 경기력에 팬들은 조롱하기 시작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판더펜이 팬들에게 조롱을 받았다. 라고 보도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한 팬은 판더펜은 모든 드리블러에게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하는 것 같았다. 라는 글과 함께 침대를 붙잡고 누워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독일 매체 스포르트1은 판더펜은 전반부터 좋지 않은 경기력이었다. 그의 경기력에 SNS에서 그를 조롱하는 글이 쏟아졌다. 라고 전했다. 이어 판더펜은 2014년 첼시전에서 넘어져 실점을 허용한 스티브 제라드와 비교되기도 했다. 라고 설명했다. 4. 미끄덩만 2번. 치욕스러운 박제. 입단 최악의 경기. 판더펜은 월클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은 13일 한국 시각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32라운드 경기에서 0대4 참패를 당했다.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토트넘은 5위로 밀려났다. 약 1년 전 토트넘은 뉴캐슬 원정에서 1대6 참사를 당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토트넘은 4위권 경쟁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뉴캐슬 원정을 준비했다. 이번에도 똑같았다. 토트넘은 4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캐슬전에서 최소한 패배하지는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전광판 숫자만 달랐을 뿐 결과도 똑같았다. 이렇게 큰 패배를 만든 원인은 특정 개인이 아닌 팀 전체에 있을 것이다. 실제 경기력도 그랬다. 뉴캐슬은 토트넘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뉴캐슬의 토트넘 맞춤 전술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토트넘다운 공격이 제대로 나온 장면이 없었다. 팀 전체의 경기력을 개선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선수 개개인들도 반성해야 할 경기였다. 특히 판더펜이 보여준 수비력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판더펜은 뉴캐슬의 핵심 선수들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된 것처럼 느껴졌다. 전반 30분 뉴캐슬의 역습에서 알렉산더 이삭이 앤서니 고든의 패스를 넘겨받았다.